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9살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는 여자입니다. 흔히 세상이 좁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악연은 만들지 않는 것이 상책일 텐데 저는 이번에 그 세상이 좁다는 말을 절실히 느끼게 된 일이 있었어요. 이왕 만날 거라면 보고 싶은 사람을 만났으면 좋으련만 저는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았던 사람들을 우연이었지만 만나게 되었고 그 사람들을 보는 순간 도미노처럼 잊고 싶었던 기억들을 다시금 떠올리게 되었는데요. 황당하게도 저는 절대 잊을 수 없는 그 많은 일들을 그들은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고 그로 인해 저는 또 한 번 속이 뒤집혔는데요. 원래 때린 놈은 기억 못해도 맞은 놈은 죽을 때까지 그 아픈 기억을 안고 산다고 저는 그들에게 너그러울 수 없어 그들을 매몰차게 내쫓아버렸는데 솔직히 얼마나 속이 시원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반갑지 않은 만남으로 다시금 떠오른 기억은 시간이 지나도 좀처럼 사라지지 않더군요. 그 억울하고 서러웠던 일들이 자꾸만 꼬리에 꼬리를 물며 저를 괴롭히는데 차라리 많은 사람에게 털어놔버리면 한결 홀가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남편과 결혼하기 전 작은 회사에서 일을 하던 평범한 직장인이었어요. 그리고 남편 역시 딱히 내세울 것 없는 그저 그런 회사원이었는데 저희 집은 아버지가 사업을 크게 하셔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많았고 남편 집도 시아버님부터 아주버님까지 의사였기 때문에 나름 의사 집안이라는 자존심이 대단했던 집이었거든요. 그래서인지 그다지 내세울 것 없는 저희들과는 다르게 두 집안은 상견례를 시작으로 은근 보이지 않는 기싸움을 벌이곤 했는데 그래도 경제적으로 저희 집이 여유가 많다 보니 시어머니는 기꺼운 마음으로 저를 며느리로 받아들이셨어요. 하지만 어쩐지 저희 친정엄마는 워낙 콧대 높은 시어머니 때문에 제가 마음고생이라도 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는지 상견례가 지나고 결혼 준비를 하는 동안에도 결혼을 다시 생각해봤으면 좋겠다고 저를 설득하려 하셨어요. 수영아, 엄마가 볼 땐 네 시어머니 될 사람이 영 아닌 것 같아. 어째 허세만 많아서 괜히 네가 고생할 것 같은데 정말 이 결혼을 해야겠어? 그렇게 그 남자가 좋아? 엄마는 또 그런다. 나는 지영씨가 좋아. 그리고 지영씨 어머니도 자꾸 보면 괜찮아. 솔직히 남편이랑 아들이 의사면 어깨에 힘 좀 줄 수 있지. 아우 이거사. 네가 아직 뭘 몰라서 그런 소리 하지. 너 그러다 나중에 후회하면 어쩌려고 그래. 엄마도 할머니가 반대하는 결혼했지만 지금까지 아빠랑 잘 살잖아.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딸이 원하는 결혼이니까 좋게 봐줘. 내가 콩깍지씨 너한테 무슨 말을 하겠니? 졌어. 대신 네가 선택한 결혼이니까 꼭 잘 살아. 알겠어? 네, 나도 엄마 아빠처럼 평생 알콩달콩 재미나게 살게. 약속해. 엄마들은 참 신기해요. 저는 사랑에 눈이 멀어 보지 못한 미래인데 엄마는 제가 겪을 그 미래를 무슨 촉인지 알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으니까요. 하지만 그때의 저는 그 누구보다 남편과 잘 살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고 그만큼 남편은 연애하는 4년 내내 저에게 잘했기에 저는 남편을 믿고 예정대로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결혼하고 1년이 지날 동안은 저희 친정엄마가 걱정하던 문제들은 일어나지 않았는데요. 아무래도 그때 당시는 아들만 있던 집에 며느리는 제가 처음이라 시부모님을 비롯한 시댁 식구들이 저를 꽤 호의적으로 대해주었기에 그랬던 것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앞으로 계속 이어질 거라고 자만했고 의사 집안이라는 타이틀에 집착하는 시어머니도 나름 이해하며 잘 지내보려고 노력했었죠. 문제는 엉뚱한 곳에서부터 시작이 되더라고요. 사실 저희가 의사였던 아주버님보다 결혼을 먼저 했거든요.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시어머니가 저희 남편과 달리 아주버님의 혼처를 까다롭게 보셨던 것이 그 이유라면 이유였죠. 그렇게 당신의 희망사항들을 모두 들어줄 큰며느리를 찾던 시어머니는 끝끝내 아주버님과 같은 의사 며느리 자리를 찾으셨고 저는 그 무렵
원하던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어쩐지 제가 임신을 한 것보다 당신 마음에 드는 며느리감을 찾았다는 것이 더 기뻐 보이셨었죠. 저는 당연히 시부모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해서 친정보다도 더 먼저 임신 소식을 알려드렸는데 제가 보여드린 아이 초음파 사진은 보는 둥 마는 둥 하시더라고요. 얘, 여기 좀 봐라. 얼굴도 딱 의사 선생님처럼 생기지 않았니? 너도 알지만 의사한테는 의사가 딱이거든. 서로 얼마나 통하는 게 많겠어. 그리고 집안에 의사가 한 명만 있어도 로또라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데 우리는 셋이나 있으니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워하겠냐. 안 그러니? 네? 아, 네. 아무래도 집안에 의사가 많으면 좋죠. 그렇지? 역시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따지고 보면 여기서 나만큼 좋아할 사람은 너잖아. 저요? 제가 왜요? 제 남편이 의사가 된 것도 아닌데. 얘가 뭘 모르네. 너 솔직히 우리 집안에 시집왔다고 하면 사람들이 부러워하지 않든? 능력 있는 가족 덕에 어깨에 힘이 딱 들어가잖아. 그리고 가족 중에 의사가 이렇게 많으면 나중에 아프더라도 식구들이 알아서 해줄 텐데 얼마나 든든하고 좋냐? 저는 솔직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평소 시어머니처럼 시댁이 의사 집안이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남편이 의사가 아닌데 제가 어깨에 힘을 줘봤자 그게 더 꼴불견이지 않을까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마치 제가 의사 집안 혜택이라도 받는 것처럼 말씀하셨고 저는 머쓱한 나머지 관심받게 된 저희 아이 초음파 사진을 슬쩍 주머니에 도로 넣었죠. 당연히 서운했어요. 첫 손주인데 이렇게 아직 확정이 되지도 않은 의사 며느리에 밀려 축하도 받지 못하다니 어쩐지 미안한 마음까지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도 한 가지 고민거리가 있었어요. 임신은 기뻤지만 저희 회사의 분위기가 워낙 임신한 직원을 반기지 않았거든요. 저는 고민 끝에 회사를 그만두기로 했어요. 저희 경력도 중요하지만 이미 자리한 새 생명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렇게 제가 직장 생활을 정리하는 동안 시어머니는 쇳불도 당김에 뽑는다고 아주버님의 결혼을 일사천리로 진행시키셨고 아주버님 역시 자기의 배우자가 의사라는 것이 마음에 들었는지 그야말로 초스피드로 결혼이 진행됐는데요.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그렇지 교제기간도 없이 바로 결혼을 한다는 것이 저는 영 불안하게만 보였어요. 오랜 시간 연애해도 깨질 수 있는 것이 결혼인데 성급한 게 아닐까? 저는 혼자 이 상황들이 부자연스럽게 보였죠. 하지만 당사자들의 선택이 그렇고 또 시어머니를 포함한 예비 형님들의 가족들이 원한다니 제가 왈가왈부할 일은 아니었는데 딱 한 가지 마음에 걸렸던 건 의사 형님과 저의 너무나도 비교되는 스펙이었어요. 그렇게 바라던 의사 며느리를 보시면 저는 찬밥이 되는 것이 아닐까? 슬슬 걱정이 됐거든요. 그리고 저의 그런 걱정은 곧 현실이 되었고 아주버님이 결혼을 하고 나니 시어머니의 태도가 180도 달라졌는데요. 무엇보다 가뜩이나 의사 집안이라고 잔뜩 힘이 들어갔던 어깨가 의사 며느리까지 얻고 난 후부터는 하늘에 날고 있는 새도 떨어뜨릴 듯 그 기세가 말도 못했어요. 아니 넌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꼬라지를 그렇게 하고 다니니? 네? 제 꼬라지가 왜요? 그냥 평범한 인부복인데. 집안 체면도 있는데 아무리 임신 중이라고 해도 그 옷은 너무 편해 보이잖아. 그리고 어딜 가나 행동건지 똑바로 하고 다녀라. 괜히 집안 망신시키지 말고. 알겠니?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돈도 중요하지만 돈보다는 명예가 더 중요해. 니네 집은 아버지가 돈 좀 버시는 것 같지만 명예는 없었잖아. 근데 우리 집은 의사가 3명이나 있고 돈도 많이 버니까 넌 우리한테 평생 잘하고 살아야 한다.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도 제가 명색이 며느린데 시댁에 가면서 막 입고 가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집안 수준과 맞지 않는다며 타박을 하는 시어머니를 보니 황당하기 그지없었죠.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고 형님이 결혼하고 처음 시댁에 오게 된 날 함께 주방에서 일을 하는데 저는 또 한 번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고 말았어요. 형님, 이거 좀 씻어서 좀 잘라주실래요? 동서, 미안한데
나는 주방일 잘하지도 못하지만 이런 거 함부로 안 만져. 네? 그게 무슨 말이세요? 의사는 손이 생명이거든. 괜히 이런 거 만지다 손이라도 다쳐봐. 그러면 안 되거든. 그래서 하는 말인데 미안하지만 주방일은 앞으로도 계속 동서가 맡아서 해라. 원래 나 결혼하기 전까지 동서가 다 했잖아. 그냥 나는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나는 어릴 때부터 공부만 해서 할 줄 아는 게 없거든. 형님은 말은 미안하다고 했지만 행동이나 말투로 봐선 전혀 미안해하는 눈치는 아니었어요. 게다가 나중에 왜 주방이 소란스럽냐고 들어온 시어머니는 전후 사정을 다 듣고도 형님 말이 맞다며 형님에게 앞으로 주방에는 들어오지 말고 편하게 쉬기만 하라고 하시더군요. 저 역시 임신한 몸으로 비위도 약하고 힘들었던지라 서운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었어요. 게다가 평소에도 형님은 바쁘니 온갖 힘든 집안일은 회사 그만뒀다는 이유로 뻑하면 저를 불러 시키시는데 점점 배가 불러와 오래 서 있는 것도 힘들었던 저는 슬슬 이건 아니다 하며 불만이 쌓이고 있었는데요. 더 황당한 건 제가 갈 때마다 시어머니는 홈쇼핑에서 뭘 봤다며 저에게 사달라고 하는 거였어요. 처음 한두 번이야 못할 것도 없었지만 그런 요구가 계속되다 보니 저는 점점 부담을 느끼게 됐고 적당한 기회를 봐서 시어머니에게 저희 사정을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저희가 원래는 맞벌이하다 이젠 외벌이로 살잖아요. 앞으로 애기도 태어나면 돈 들어갈 일도 많아서 이젠 저런 거 사드리긴 어려울 것 같아요. 죄송해요. 뭐야? 아니, 니네 집은 돈도 많으면서 그동안 너한테 한 푼도 안 주셨다니? 나는 네가 임신했다고 바로 회사를 때려치우길래 네 친정에서 원조를 해주시는 건 줄 알았다. 근데 여태 내 아들만 추가라 일을 했던 거구나? 세상에나 돈도 많은 양반이 어째 그럴 수 있냐? 순간 어머님의 말도 안 되는 말에 저는 그만 할 말을 잃고 말았고 당신 멋대로 생각한 것도 웃겼는데 저의 친정돈으로 당신 갖고 싶은 걸 사겠다는 그 심보가 저를 더 화나게 했어요. 그래서 그 일이 있고 난 후부터는 저는 어지간해서는 시댁에 가지 않았죠. 시어머니가 아무리 불러도 임신해서 몸이 힘들다며 가지 않았거든요. 물론 부려먹을 사람이 필요한 시어머니의 잔소리를 피할 순 없었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보냈어요. 그리고 나중에 시어머니에게 무슨 말을 어떻게 들었는지 좋은 얼굴로 출근한 남편이 못마땅한 얼굴로 퇴근해서는 다짜고짜 저에게 한 소리를 하더군요. 내가 뭐 대단한 거 바래? 자기 회사도 그만둬서 한가하잖아. 그럴 때 우리 집에 가서 엄마 말동무도 해드리고 좀 잘해드리면 좋잖아. 형은 의사 와이프랑 결혼해서 엄마 체면 살려주는데 자기도 뭔가 해야 하지 않겠어? 왜 꼭 며느리들이 뭔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 난 임신하고 이제 움직이는 것도 힘들어서 그렇게는 못해. 어머님이 배려해 주시는 것도 아니잖아. 지금 임신했다고 유세하냐? 이러니까 우리 엄마가 자꾸 형수만 예뻐하는 거야. 자기가 이렇게 나오니까. 원래 뭐든 자기가 한 만큼 받는 거 아니야? 배려받고 싶으면 가서 싹싹하게 잘해야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누가 자길 배려하겠어? 뭐? 내가 처음부터 그랬어? 그리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어쩌면 내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아? 자기는 내가 이 몸을 하고도 당신 집에 가서 식모 노릇하면 좋겠어? 그러고도 자기가 내 남편이야? 유치해서 더 이상 못 듣겠다. 나는 적어도 자기가 형수보다 먼저 시집 왔으니까 우리 엄마랑 잘 지냈으면 해서 하는 소리였는데 하기 싫으면 관둬. 나도 장인 장모님한테 똑같이 할 테니까. 정말 유치한 사람이 누굴까요? 그렇게 저와 남편은 부부싸움을 대판하고 각방까지 쓰게 됐어요. 아무리 좋았던 사이도 나빠지는 건 한순간이더라고요. 그렇게 저와 남편은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했고 처음엔 그냥 여느 부부들이 하는 부부싸움 정도로 생각했는데 남편은 끝까지 제가 며느리의 도리를 하지 않으려 했기에 문제가 생긴 거라며 모든 문제의 탓을 저에게로 돌리더라고요. 저 역시 자존심이 있기에 물러서지 않았죠. 그러면서도 저는 제가 훗날 이 문제로 이혼을 할 거라는 건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감정의 골은 점점 깊어졌고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대로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셨어요.
그제야 이렇게 살 걸 친정엄마 말 듣지 않고 왜 결혼을 했을까 하는 후회가 밀려오더군요. 그리고 임신한 제 모습을 보니 왈칵 눈물이 쏟아졌어요. 분명 남편과는 사랑해서 결혼했고 원하던 임신이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무슨 생각이었는지 저와 풀리지 않는 부부 문제를 시어머니에게 일러 바치듯 고자질을 해댔어요. 내내 저를 투명인간 취급만 하던 시어머니는 단단히 화가 난 얼굴로 저희 집에 쳐들어오셨는데 형님까지 달고 오셨더라고요. 너 내가 정말 보자 하니까 내가 우습냐? 막말로 네가 볼게. 니네 집 돈 많은 거 빼면 뭐가 있냐? 그럼 심보라도 좋아야지. 내가 조금 뭐라고 했다고? 밴댕이 소갈딱지처럼 삐져서는 지 남편이랑 싸움이나 하고. 내가 말했지? 의사 집안 체면을 생각하고 행동하라고.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각방이야. 어머니 그만 참으세요. 동서도 힘드니까 그랬겠죠. 동서 얼른 잘못했다고 빌어. 괜히 동서 때문에 집안 분위기만 망치고 이게 뭐야. 형님 제가 무슨 분위기를 망쳐요. 그럼 형님도 하루 종일 시댁 집안일 해보세요. 불만이 생기나 안 생기나. 저 말하는 싸가지 좀 봐. 힘들긴 뭐가 힘들어. 나도 임신하고도 의사 남편 뒷바라지 다 했고 집안일 다 했다. 임신한 핑계로 회사까지 때려치우고 판판이 노는 게 힘들긴 뭐가 힘들다고 유세야. 네, 저는 힘들어서 못해요. 동서, 어머니 그렇게 자꾸 화내시면 얼굴에 주름만 생겨요. 제가 비싼 에스테틱 이용권 끊어드린 게 보람이 없잖아요. 아우 맞네. 그 비싼 돈 주고 끄는 거 쟤 때문에 효과 떨어지게 생겼다. 너 아무튼 이 시간 이후로 내 아들 바가지 긁는다는 소리 들리면 아주 가만 안 둘 테니까 그런 줄 알아라. 그리고 오늘 이후로 또 각방 튼다는 말 들리면 그땐 이 정도로 안 끝날 줄 알아. 알겠니? 이건 뭐 경제적으로 도움받을까 싶어서 결혼시켜줬더니 아주 제대로 똥을 밟았어. 큰애야 가자. 저는 화가 나서 두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시어머니가 저에게 그런 막말을 쏟아내는데 고개를 끄덕이며 실실 웃는 남편에게 오만정이 떨어졌는데요. 그때 생각했죠. 저거밖에 되지 않는 사람과는 더 이상 살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요. 그래서 그 길로 친정에 가기 위해 방에 들어가 짐을 쌌어요. 그러자 저의 행동에 놀란 남편은 왜 가방을 싸냐며 저를 말렸고 저는 이런 취급을 받을 바에는 이혼하겠다며 남편의 손을 뿌리쳤는데 남편은 황당하게도 적반하장이 따로 없는 소리를 해댔어요. 아니 무슨 여자가 시어머니한테 혼났다고 바로 이혼하겠다고 하냐? 이게 말이 돼? 그럼 부부 사이에 있었던 얘기를 자기 엄마한테 일러 바치는 건 말이 되고? 나도 하도 답답해서 하소연한 거야. 그리고 내가 없는 소리 했어? 어찌됐든 첫 시작은 당신이었고 당신이 반성하지 않고 계속 각방 쓰면서 버티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그래서 엄마랑 형수한테 도와달라고 한 거지. 도와? 내가 사람을 잘못 봐도 한참 잘못 봤네. 아무리 연애 기간이 길어도 이런 건 살지 않으면 모르는 건가 봐. 됐고 난 더 이상 할 말 없으니까 우리 이만 끝내자. 끝내자고 하면 내가 뭐 무서워할 줄 알아? 어차피 지금 이혼하면 자기만 손해인 거 몰라? 그냥 좋게 넘어가면 될 것을 아까 형수 못 봤냐? 그래 아주 잘 봤다. 그러게 자기도 공부 좀 열심히 해서 의사 되지 그랬어. 그럼 알아? 당신도 의사 와이프 얻었을지. 아무튼 이혼 서류는 조만간 보낼 테니까 준비나 해. 아 알았어. 내가 잘못했어. 그럼 됐지? 그렇게 남편 이겨먹으면 네 속이 편하냐? 지금 장난해? 진심으로 사과를 받아줄까 말까인데 됐어. 비켜. 저는 더 이상 남편과 말을 섞고 싶지 않았어요. 영혼 없는 사과도 화가 났고요. 그래서 대충 싼 짐가방을 들고 집을 뛰쳐나왔고 지도 자존심이 있는지 쫓아나오지는 않더니 전화만 불이 나게 하고 또 하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싫어 핸드폰을 아예 꺼버렸어요. 그렇게 친정에 도착했고 배는 불러 짐가방을 가지고 온 딸을 본 친정부모님은 많이 놀라셨는지 그 자리에서 굳어버리셨고 저는 밀려온 서러움과 친정부모님께 죄송한 마음에 왈칵 눈물이 쏟아지고 말았어요. 그렇게 한참을 울고 조금 진정이 되어갈 무렵 친정엄마가 먼저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으시더군요. 저는 심호흡을 한번 한 뒤 그간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는데요.
아무래도 이 상태면 문제가 심각해지고 정말로 이혼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지 남편이 친정으로 저를 데리러 왔어요. 하지만 저에게 이미 이야기를 모두 들은 저희 부모님은 그런 남편을 반기지 않았고 남편은 사태를 수습하려 애를 쓰려고 했지만 이미 소용이 없었죠. 자네 잘 왔네. 내가 안 그래도 당장 자네 잡으러 갈 판이었어. 자네 우리 딸한테 그렇게 함부로 하려고 결혼하겠다고 한 건가? 어디 입이 있으면 한번 떠들어보게. 나도 그 말도 안 되는 자네 궤변을 한번 들어보게. 아버님, 아무리 딸이 안쓰러워도 양쪽 말을 모두 들으셔야죠. 저 솔직히 잘못한 거 없습니다. 장모님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원래 여자가 결혼을 하면 시댁에 할 도리를 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근데 수영이는 저희 엄마가 싫은 소리 조금 했다고 시댁에 가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래도 저는 좋게 좋게 풀어보려고 했는데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으니 제가 뭘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자네 어머니한테 가서 일러 바쳤나? 네. 그런데요. 지금 수영이도 장인 장모님한테 저랑 있었던 일 일러 바쳤는데 왜 저한테만 뭐라고 하세요? 뭐야? 물론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다 결혼했으니 아직은 맞춰가야 하는 부분이 많겠죠. 그래서 이런 갈등도 생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수영이는 노력도 해보지 않고 이렇게 이혼하겠다고 집을 나가니 사실 제가 더 어이없고 황당해요. 당연히 서운함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앞으로 더 많이 노력하고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야, 미안해. 사실은 자기 기분 풀어주려고 했던 건데 그게 잘 안 된 거야. 이제 그만 화 풀고 집에 가자. 내 입장도 좀 생각해줘야지. 내가 왜? 그러는 자기는 내 입장을 생각해줬어? 아까 같이 들었잖아. 우리 집에 돈 많은 거 빼면 뭐 볼 거 있냐고. 경제적으로 도움이나 받을까 결혼시켰는데 똥 밟았다고. 그야 우리 엄마가 화가 나니까 아무 말이나 막 한 거지. 아니, 자기 어머니는 진심이셔. 그동안 우리 집에서 내가 돈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셨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부터는 사람이 아주 변해서는 아까처럼 막말을 하시는 거야. 뭐? 그게 정말이야? 그냥 의사 며느리 들어왔다고 차별하는 게 아니라 그런 소리까지 했단 말이야? 자네는 그걸 같이 듣고도 가만히 있었나? 자네는 도대체 우리를 뭐라고 생각하는 건가? 자네 어머니처럼 우리를 돈으로만 본 건가? 아닙니다. 아니긴 뭐가 아닌가. 아까 들으니 자네 의사 형수는 손 다칠까봐 일도 안 시키고 홀몸도 아닌 내 딸한테 죄다 시켰다며. 그러니 얘가 그 집 하기 싫다고 하지. 안 그런가? 장모님, 그건 아니죠. 의사가 손이 생명인 거 맞잖아요. 원래 저희 집이 의사 집안이라 아버지도 그렇고 형도 집안일에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손인데 그런 건 배려해주는 게 가족 아닌가요? 그리고 이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 결혼을 했으면 시댁 집안일은 며느리가 하는 게 당연한데 형수보다 일을 조금 더 하는 게 그렇게 싫다고 하니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한 가족으로서 조금 더 수고하는 게 이렇게 일을 크게 만들 일인가요? 순간 남편의 말을 듣던 저희 아빠는 거실 한 구석에 세워져 있던 골프채를 들고 오셨어요. 그리고는 당장 나가라고 소리치셨는데 남편은 또 뭐라고 궤변을 늘어놓으려고 하니까 저희 아빠가 골프채를 들고 뛰어가셨어요. 그러자 남편이란 놈은 꼬랑지 빠지게 그대로 주랭랑을 쳐버렸고 그 뒤 저는 부모님의 소개로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이혼 상담을 받았는데요. 며칠 뒤 이혼 서류를 전달받은 남편은 시부모님과 함께 저희 친정으로 와 저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시아버님이 모든 사실을 아시고 잘못했다고 빌라고 남편을 혼낸 것 같았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남편이 진심이 의심스러웠는데 무엇보다 함께 온 시어머니의 얼굴이 자존심이 상했는지 소위 똥 씹은 얼굴이었어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과 시아버님이 저희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제 친정에는 처음 온 시어머니는 눈을 휘둥그렇게 뜨며 집안 구석구석을 훑으셨고 주방에 있던 저에게 다가와서는 끝내 자기 본심을 숨기지 못하셨는데요. 네가 니네 집 돈 믿고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혼? 나는 뭐 상관없다. 네가 우리 큰며느리처럼 의사도 아니고 미련 같은 거 없단 말이지. 손주를 봐도 너보다는 우리 의사 며느리가 낳아준 손주가 훨씬 기대되는걸?
그나저나 집이 이렇게 좋은데 어째 너한테는 뭐 하나 준다는 말이 없을까? 혹시 너 사실은 친자식이 아닌 거 아니니? 뭐예요? 듣자 하니까 도저히 못 듣겠네요. 아니 저한테는 의사 집안 체면 어쩌고 저쩌고 하시더니 왜 정작 본인은 입에 걸레를 문 것처럼 말을 더럽게 하시죠? 의사 며느리가 그런 건 못 고쳐주나 봐요. 뭐야? 너 지금 니네 집이라고 눈에 뵈는 게 없어? 네, 저도 이제 눈에 뵈는 거 없어요. 제가 이제 와서 뭐가 무섭겠어요? 에이 엄마 그만 좀 해. 기껏 무릎까지 꿇었는데 헛수고 만들 거야. 자기야 이제 그만하자. 뭐 대단히 큰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잖아. 우리 태어날 애기 생각해야지. 그 애 기어코 아빠 없는 애 만들고 싶어? 차라리 세상에 없는 게 나은 아빠도 있어. 자기가 딱 그래. 아이가 뭘 보고 자라겠어? 그래서 하는 말인데 친권 포기한다는 각서를 한 장 써줬으면 좋겠어. 진심이야? 정말 이깟 걸로 이혼을 하겠다고? 이깟 거? 자기가 보기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나한테는 신의의 문제야. 더 이상 내 편이 아닌 사람과 어떻게 살겠어? 지용아, 그냥 해라. 나도 더는 뭣도 아닌 이런 애한테 휘둘리고 싶지 않다. 애도 지가 알아서 키운다니 나는 그냥 새장가 가면 돼. 혼인기간도 길지 않으니 재산 나눌 것도 없다고 하더라. 내가 다 알아봤어. 그냥 그 포기각서인지 뭔지 써줘라. 그럼 너 양육비 달라고 하면 안 되는 거 알지? 친권도 포기했는데 양육비 달라고 하는 건 상도가 아니잖아. 지용이 너 가서 아버지 모셔와라. 이거 원 더러워서 못해 먹겠다. 돈 많고 일 시켜 먹기 좋은 줄 알았더니 지가 뭐라도 되는 줄 알아. 그때였어요. 저희 대화를 모두 듣고 있던 저희 엄마가 화장실에서 변기 물을 퍼다 시어머니 얼굴에 뿌려버렸고 변기 약품 냄새에 인상을 잔뜩 찡그린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펄펄 뛰셨는데 그 일을 계기로 어쩌면 손쉽게 저는 합의 이혼을 할 수 있었어요. 마음 같아선 정신적 위자료라도 받고 싶었지만 그러려면 위자료 소송을 해야 했죠. 그 인간과 더는 엮이고 싶지 않은 마음에 포기해버렸는데요. 참, 반갑지 않은 소식은 왜 그리 빠른지 저와 이혼한 남편은 1년 만에 재혼을 했다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그 무렵 저는 아이를 낳고 아직 몸에 익지 않은 육아를 하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전 남편의 소식을 들으니 무조건 보란듯이 성공해야겠다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더군요. 그래서 그 후부터는 틈틈이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했어요. 부끄럽게도 그때까지 친정 부모님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꼭 자립해서 받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해드리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죠. 그렇게 육아와 공부를 병행하며 저는 2년 만에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최종 합격할 수 있었어요. 그새 아이는 자라서 어린이집에 다닐 수 있게 되었고 열심히 발품 팔며 좋은 매물들을 확보해 갔던 저는 조금씩 수입을 늘려갈 수 있었는데요. 그렇게 딱 4년 더 돈을 모으니 그때 제 힘으로 신축은 아니었지만 좋은 위치에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었어요. 사실 저희 부모님은 이제는 저보다 아들아이 없이는 살 수 없다며 저희의 분가를 반대하셨는데요. 그렇다고 계속 부모님의 도움을 받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무엇보다 그런 모습을 커가는 아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일적으로 자신감이 생기면서 저는 그제야 일하는 것이 얼마나 재미있는지 깨닫게 됐는데 아무래도 제 힘으로 노력해서 얻은 것이 하나둘 쌓이다 보니 그랬던 것 같았어요. 그렇게 성장한 저와 이제는 초등학생이 된 아들은 아직은 어린이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남자라 여자인 저를 지켜주겠다는 기특한 말도 할 줄 아는 아이가 되었는데 솔직히 키울 땐 힘들었지만 이런 아이를 어떻게 낳았을까 싶을 정도로 보람된 순간이 더 많았어요. 그리고 그 무렵에는 은행의 도움을 받기는 했지만 제 이름을 건 공인중개사무실을 개원했고 평소 매물만큼 고객이 많았던 저는 생각보다도 더 빠르게 자리를 잡아갔는데 뜻하지 않았던 불쾌한 만남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네요. 내가 여기 소개받고 왔는데 여기가 그렇게 매물 보는 눈이 좋다면서요. 내 식구 살 작은 집 하나 하고 보증금이랑 월세가 싼 병원 자리 하나 봐주세요. 아, 잠시만요. 예산은 어떻게 되세요? 희망하는 동네는 어디시죠? 그게 무조건 싸면 괜찮습니다.
집도 여의치 않으면 전세나 월세도 괜찮아요. 고객님, 요즘은 아파트가 아닌 이상 매매 가격이나 전세 가격이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무조건 싼 거라고 하면 좀 애매한데? 잠시만요. 저는 대표실 밖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지 못했어요. 보통 제 고객은 저와 선약을 하고 오시는 경우가 많았기에 신규 고객 상담도 잘 없었는데 그날은 좀 한가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난감해하는 직원을 보다 제가 상담하겠다고 대표실로 들어오게 하라고 지시했고 노크 소리와 함께 한껏 허리를 굽힌 그들을 보게 되었는데요. 순간 분명 얼굴을 보지 못했지만 저는 그들이 누구인지 단번에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내 고개를 든 두 사람은 9년이 지났지만 저를 알아보고 깜짝 놀랐는데 특히 전 남편이 많이 놀랐는지 입을 다물지 못하더군요. 자기야? 아니, 자기가 여기 대표라고? 호칭 좀 바꿔주실래요? 그쪽 자기는 다른 데 있잖아요. 어머어머, 이게 누구냐? 네가 대표면 여기 사무실이 네 거니? 세상에나, 역시 꼭 죽으라는 법은 없구나. 이제 우리 살았어. 엄마, 이거 꿈 아니지? 자기야, 나 이혼했어. 나 싱글이야. 아, 그러세요? 그런데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일까요? 에이, 왜 그래? 아, 우리 애는 지금 그러니까 9살이겠네? 나 많이 닮았어? 사실 나 자기 많이 보고 싶었어. 우리 아이도 보고 싶고. 그만하시고 마음 바뀌기 전에 구하시는 조건 말씀해주세요. 그러게 말이다. 아우, 우리 집이 그 사기꾼 같은 년 때문에 폭삭 망했다. 그 중매쟁이 옆편네하고 한편이었어. 우리한테 의사라고 속이고 우리 재산을 다 들고 날랐지 뭐냐? 어쩐지 교제 기간도 없이 바로 결혼한다고 했을 때 알아봤어야 했는데 네 시아버지는 지금 그 충격에 쓰러지셔서 여태 일어나지도 못하고 계신다. 그나마 네 아주버니가 페이닥터로 일을 하긴 하는데 아무래도 빚을 져서라도 개원을 하는 것이 남는 장사인 것 같아서 그래서 소문 듣고 여길 찾아왔는데 내가 오늘 좋은 꿈을 꾸더니 널 만나려고 그랬나 보다. 잘 지내니? 여기 대표면 돈도 많이 벌겠다. 내 말 맞지? 네, 저 꽤 잘 벌어요. 누구랑 이혼한 덕에 제 인생이 활짝 폈죠. 그런데 제가 미쳤다고 당신들과 다시 엮이겠어요? 보아하니 예산도 없는 것 같은데 헛수고하지 마시고 이만 돌아가세요. 아니, 자기야. 한 번만 더 자기야 소리하면 경찰에 신고할 거니까 그런 줄 아시고요. 나 많이 반성했어. 이혼 2번 하니까 그동안 내가 얼마나 한심한지 딱 알겠더라고. 나 이제 정말 잘할 수 있는데 우리 다시 잘해보면 안 될까? 내가 여기서 청소도 하고 잔심부름 다 할게. 사실 나 회사도 잘렸어. 자랑이네요. 어째 나이만 먹고 발전이라는 게 하나도 없네요. 역시 당신 같은 아버지는 필요 없는 게 맞았어. 이만 돌아가지 않으면 사람 불러서 억지로 내보낼 건데 어떻게? 자기들 발로 나가실래요? 아님 질질 끌려나가실래요? 얘야, 그러지 말고 우리 예정을 봐서 좀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그 망할 사기꾼년 없을 때 우리 좋았잖아. 내가 그때보다 너한테 더 잘해줄게. 내가 살면 얼마나 더 살겠니? 제가 알 바 아니고요. 그리고 저는 건물 빌딩 거래 아니면 직접 상담하지 않습니다. 그 예산으로 뭘 어쩌겠다고 와선. 여기 내 방에서 사람들 좀 끌고 나가요. 그렇게 저희 호출에 저희 사무실 남자 직원들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저의 지시대로 전 남편과 시어머니를 양몰도 쫓아냈는데 그 와중에도 살아보겠다고 빌어내는 모습을 보니 참 허탈하더라고요. 의사 집안 어쩌고 체면 어쩌고 하더니 역시 사람은 자기가 뿌린 대로 걷는 것이 맞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후부터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인지 뭔지 걸핏하면 두 모자가 저를 만나겠다며 저희 사무실을 찾았고 그때 마침 사무실 앞에 저를 데리러 온 잘 빠진 벤츠 한 대가 섰는데 평소 그 벤츠가 자신의 꿈의 차라며 헌물을 켜던 전 남편은 넋을 놓고 차와 차에서 내린 남자를 부러운 시선으로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야! 라며 저를 부르는데 남자의 목소리에 두 모자는 얼굴이 사색이 되더군요. 사실 이혼하고 7년 정도 지나서 저도 새로운 인연을 만나고 있었거든요. 물론 결혼을 전제로 아직도 잘 만나고 있어요. 하지만
무슨 자신감인지 전 남편은 제가 자기랑 이혼 후 아무도 못 만날 거라고 생각했는지 자기 눈으로 보고도 믿지 않았고 급기야 네가 뭔데 남의 와이프한테 자기 하라고 해. 너 죽고 싶어? 라며 되도 않는 주먹을 휘둘렀는데 그렇게 더러운 인연은 경찰서까지 가게 되었죠. 거기서 알았을 거예요. 제 남자친구의 직업이 공교롭게도 자신들이 그렇게도 집착하던 의사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뒤로는 아주 쉽게 그들은 저에게서 떨어져 나갔어요. 가끔은 무슨 꿍꿍이라도 있는 게 아닐까? 너무 조용해서 불안하기도 한데 아직까지는 나타나지 않고 있으니 부디 평생 이렇게 저와 저희 아이 앞에 나타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은 좁고 사람은 안 변한다고 한 번에 그 두 가지 경험을 모두 하게 되니 새삼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다시 마주칠지 모르니까요. 그리고 끝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은 나니까 내가 나를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여기서 마칠게요. 지금까지 저의 사연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매일매일이 행복한 일상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